안녕하세요. 저 공중보건 두 번째가 빠졌죠? 네,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갔었는데 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중에 지적 자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간호사. 간호사는 이제 지적 자원은 아니죠. 예, 인적 자원이 되겠죠. 2번 새마을 분녀회. 3번 기술. 4번 의사. 5번 친척, 친구. 자, 여기서 이제 지적인 자원은 아무래도 기술이 되겠고요. 지금 간호사라든가 의사, 친척, 친구,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지적 자원, 인적 자원에 해당이 되겠죠. 인적 자원. 그리고 새마을 분녀회라든가 청년회, 이제 이런 단체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게요. 사회적 자원. 네. 그러니까 여기 인적 자원 중에서도 얘네들 이제 보건, 의료, 자원이죠. 넓게 보면. 네. (2번) 수인성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겁니다. 특성으로 옳은 것은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다. 자, 수인성 감염은 오염된 물과 음식물로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A형 감염도 그렇고 A형 감염도 그렇고 뭐 장티푸스라든가 또 이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수인성 전염병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먹는 물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이런 것들은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죠. 네, 상당히 같이 이제 먹게 되면 물과 음식물을 같이 먹게 되면 환자가 많이 생기게 되죠. 폭발적으로. 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장염 증상처럼 설사한다라든가 뭐 이런 배가 아프다라든가 복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급수원에 오염이 있다, 오염원이 있다. 맞죠? 급수원에 오염원이 있겠죠. 이환율과 치명률이 높다. 그러니까 잘 걸리지만 이환율은 높지만 치명률은 그렇게 뭐 죽거나 하는 그런 치명률은 낮게 되겠죠. 높은 게 아니라 낮다. 자, 그래서 가나다가 되겠죠.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고 소화기계 증상, 급수원의 오염원. 3번 만성퇴행성 질환의 공통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만성퇴행성 질환. 1번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생활습관이 관련이 있죠. 2번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 자, 이렇게 유병률이 새롭게 발생하는 그 발생률보다 높은 게 맞죠. 만성이니까요. 3번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한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많이 걸린다. 맞아요. 4번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여러 개의 위험 요인이 있다. 맞습니다. 5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지 않고, 자,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해요. 계속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건 맞고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이게 되겠어요. 4번 결핵 환자가 격리치료 명령을 거부했었을 때 처해지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거네요. 그쵸? 1번 200만원 이하 과태료, 2번 500 이하 벌금, 3번 1000만원 이하 벌금, 4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뭔가요? 결핵 환자가 이제 격리치료 명령을 거부했었을 때 처해지는 그 벌칙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3번 되겠습니다. 5번 암 프로그램 중에 자멸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거 오늘 우리 친구들 풀었네요. 학원에서. 다음 검사 단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대변 검사를 했는데 지금 대변에 이제 그 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검사로 가야 되냐면 대장 쪽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되니까요. 자, 1번은 위내시경 아니죠? 2번은 대장 내시경 맞죠? 네. 답이 2번이고요. 대장 내시경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장, 이중, 조영술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나요? 자, 조영제를 넣고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1년마다 50세 이상이면은 1년마다 대변 검사 이렇게 합니다. 3번 갑상선 검사, 4번 위상복부 엑스레이, 5번 자궁경부 검사. 자, 자멸 반응 검사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해본다. 답이 2번. 6번 지역사회 간호사가 가족에게 가족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자, 가족에게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거니까 1번 정보 시책, 2번 전문가의 자문을 보나요? 3번 지역사회 요구를 보나요? 4번 개인 가족의 요구를 보나요? 5번 시도지사의 시책을 우선 고려하나요? 자,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자, 개인 가족의 요구를 보죠. 답이 4번.
7번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의료기관의 짱은 짱 및 그 의료업종 종사자는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랬거든요. 결핵 환자가 발생했으면 사실은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의사 그 종사자는 그 의료기관의 짱에게 보고를 하고 그 짱은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신고하면 되거나 아니면 그 의사인데 지금 짱이 없어요. 그쵸? 자기가 이제 개원을 했거나 하면 바로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는 관할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 해야 되겠네요. 답은 2번. 8번 감염병 의사 환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것도 2020년에 그 상반기 문제네요. 이게 자 보면 2020년도 문제 같은데요. 자 감염병 의사 환자 자 의심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번 의심은 되나 확인이 되지 않는 자 이게 감염병 의사 환자의 정의가 되겠죠. 2번 현재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자 그러니까 현재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려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감염병 환자가 되겠죠. 감염병 환자. 네. 그리고 3번 현재 감염병을 앓고 있는 자, 4번 병원체가 전혀 없는 자, 5번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증상은 없고 만약에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라 그러면 병원체 보유자가 되겠죠. 네. 답은 1번 되겠어요. 9번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중에서 대상자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면 뭐라고 하느냐. 1번 관리자, 2번 옹호자, 3번 상담자, 4번 촉진자, 5번 조정자. 자 이럴 때는 대변했기 때문에 대변자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옹호자라고 합니다. 답은 2번 옹호자예요. 자 관리자는 관리자라는 거는 없고 우리가 만약에 관찰자다. 역할 중에 관찰자가 있어요. 관찰자는 이제 환경을 조사한다라든가 그리고 관찰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또 교육자도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교육자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죠. 보건교육을 잘 하면. 그리고 이 4번의 촉진자는 우리가 이제 변화 촉진자라고 해서 그쵸 변화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기를 넣어주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럼 변화 촉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정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 다른 요원들과의 의사소통에 관여를 했다. 뭐죠? 그 사례 집담회를 준비했다. 다른 요원들과 뭐 의사소통을 다른 요원들과 그 의사소통을 했다. 뭐 그랬다면은 이제 조정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답이 2번 옹호자, 대변자 되겠어요. 10번 우리나라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에 제시된 건강생활 실천 분야 중에 금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금연사업 1번 흡연 규제 강화. 흡연을 규제하는 거 강화하는 거 맞고 금연 상담 전화 전략 이것도 좋고 금연 클리닉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맞고 흡연율 모니터링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금연사업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5번에 가나다라 되겠네요. 11번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사망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의료법규에서 사망이다 그러면 거의 답이 지체 없이가 답이 될 확률이 많아요. 사망했다. 자, 그랬을 때 신고 시기는 당연히 지체 없이가 되겠고요. 그거 말고는 보통은 이제 15일 이내가 되겠어요. 사망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입원을 했다라든가 장애를 입었다라든가 그렇다면 15일 이내에 신고하는데요. 사망일 때는 지체 없이 답이 1번. 12번 홍역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비말 감염에 의해서 전파되므로 맞아요. 환자의 접촉을 주의한다. 이거 맞네요. 유행시 발생하는 환자는 일주일간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좋고요. 홍역 예방을 위해서 생백신을 접종한다. 우리 그 홍역 예방 백신은 MMR이잖아요.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인데 얘가 12에서 15개월에 1차를 맞고요. 자, 2차는 뭐예요? 만 4에서 6세 2차를 맞는데 얘가 생백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도 맞는 얘기고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예, 그렇지 않고요. 전염력이 상당히 높은 시기가 전국이에요. 전국이. 그러니까 발진기 전이거든요. 전국이가 카타르기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전염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발진기 나타나기 전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전염력이 높으니까요. 전국이, 발진기, 회복기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답은 그러니까 가나다 1번이 되겠네요.
13번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 목표는 무엇일까요? 만성퇴행성, 이제 만성으로 퇴행이 된 질환은 목표가 뭘까요? 1번 질병의 유병률이 감소되고 그렇죠. 더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거, 또 다 기능 장애가 있는 것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질환의 중증도를 완화시키는 거. 이거 다 맞네요. 질병에 걸리는 그 유병률은 네, 감소시키고, 이것도 참 맞고요. 그러니까 답이 가나다라 5번이 되겠네요. 14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정의는 무엇인가? 1번 의원에서 해주는 의료 서비스. 2번 병원에서 보호자 상주 없이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 자, 이게 맞죠. 병원에서 보호자 없고 간호, 간병 통합으로 다 서비스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호자 상주 없이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한다. 이게 맞고요. 3번 상조회사에서 해주는 거, 4번 국립병원에서 실시되는 거, 5번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 서비스. 이런 건 아니죠. 15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자, 뭐가 빠진 게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닥터의 지시가 있어야지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게 틀렸고. 2번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3번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맞죠. 그럼 답이 3번이 나왔고요. 4번 국가 또는 지자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促진하기 위해서 의료비 경감이라든가 보조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죠. 국가 지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원을. 5번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응급 입원일 때는 가능했죠. 응급 입원일 때는 이제 뭐 정신질환, 그러니까 동의도 없이 이제 처음에 응급으로 입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연장할 수도 없고 입원시킬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네, 16번. 이것도 이제 2020년도 문제네요.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한 후에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폐기 처분하기 전의 과정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부적격 혈액이다라고 발견이 되면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그 혈액 용기 겉에 부적격 혈액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유, 그걸 기재를 하고, 이 적격 혈액과 이 적격과 분리해서 보관을 하면서 잠금 장치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쵸? 별도의 공간에다가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폐기 처분을 한다고 얘기했었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네, 답은 4번이고요. 자, 17번 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가족. 자, 이거는 이제 가정 방문할 때 이야기 같습니다. 1번 미숙아가 있는 가족, 2번 암 환자, 3번 정신분열증 있는 가족, 4번 퇴행성 관절염 가족, 5번 비활동성 결핵 환자가 있는 가족. 그러니까 우리 가자 이제 감염 전파를 고려해가지고 방문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라든가 미수가 있는지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가라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학령 정기 가라 그랬잖아요. 그쵸? 3에서 6세 아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령 정기는 이제 학교 다니기 전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령기, 그 다음에 또 어떤 병들이 있잖아요. 당뇨라든가, 또 그런 거는 이제 전파 위험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당뇨라든가 이런 질환들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은 이제 맨 나중에 가죠. 결핵을 간 다음에 맨 나중에 가고, 그 사이에 갈 수 있는 데는 성병, 이런 가족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맨 먼저 가야 되는 곳은 미숙아, 암 환자, 정신분열증, 퇴행성 관절염, 비활동성 결핵 환자. 누구한테 가냐면 미숙아 집에 제일 먼저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답은 1번. 18번 청소년기 대상자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적절한 것은, 자, 음주 및 약물 중독 예방, 요거 있으면은 좋겠죠. 청소년기에 해주면 좋고요. 음주 약물 중독 예방, 보건교육 및 상담도 우리 청소년 해주고, 다 성교육 및 상담, 성교육도 청소년 해주고, 자, 기초 예방 접종, 영유아들 이제 시작한 애들 해주면 되니까 요거라는 빠지면 답이 가나다 되겠어요.
19번 유병률 산출 공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환자를 접촉한 감수성 자수, 2번 일정 기간 위험에 폭로된 인구수, 3번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 4번 전체 인구 중에 감염에 의한된 사람 수, 5번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 수. 그러니까 이제 유병률 고를 때는 어떻게 참 체크를 하냐면 이 전체 인구수 있죠.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 수가 몇 명이냐 그거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유병률 구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유병이라는 건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병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수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분자는 답이 5번 되겠죠.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률이다 그러면 지금 3번에가 이제 분자가 되겠죠.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전체의 인구가 있었어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새롭게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요거는 발생률이라 그랬어요. 발생률. 네. 답은 5번입니다. 20번 모성 사망률 산출 공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모성 사망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우리가 임신 가능한 15에서 49세 그쵸? 가임 여성이죠? 가임 여성 15에서 49세 가임 여성 수분의 모성 사망률 모성 사망수 곱하기 10만 명 하기로 했어요. 10만 명. 네. 10만 명. 자, 이게 모성 사망률 산출 공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모는 15에서 49 가임 여성 수니까 2번 있네요. 1번 전 여성의 수, 2번 가임 여성의 수, 3번 임산부의 수, 4번 연간 출생아의 수, 5번 연간 사망아의 수. 그러니까 분모는 가임 여성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성 사망률 말고 모성 사망비 이거 있잖아요. 모성 사망비. 이 모성 사망비는 우리가 출생아가 몇 명인데, 그쵸? 출생아 몇 명분의 모성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 곱하기 10만. 자, 이게 모성 사망비예요. 비니까 출생아 수 분의 모성 사망자 수 곱하기 10만. 요거는 모성 사망비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